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주말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박근혜 사퇴 요구가 뜨겁게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장하나 의원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였으니 박근혜는 퇴진해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사실 4.29 혁명이 뭡니까? 우리나라 자칭 보수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이승만, 그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에 불복한 시민들의 주권 회복 선언이었습니다. 장하나 의원의 박근혜 퇴진 주장도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대선 불복 운운하면서 마치 정당하게 당선된 대통령을 물러나라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장하나 의원의 박근혜 퇴진 요구에 새누리당이 펄쩍 뛰는 게 더 수상하게 보입니다. 혀를 찔린 듯이 과민 반응하는 게 뭔가 죄를 지어도 보통 지은 게 아닌 모양입니다. 사실 대선 무효투쟁의 원조는 새누리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선거 무효 소송을 냈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당 전체가 탄핵에 나선 게 새누리당입니다. 명백한 부정선거에 개인 차원의 불복 성명을 발표했다고 당 전체, 새누리당 전체가 두려움을, 아니지, 새누리당이 민주당 얘기입니다. 민주당, 한심한 민주당, 벌벌 떨고 있는 민주당도 한심합니다. 사실 대선 무효투쟁의 원조가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공보단장을 맡았던 이정현, 설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떠들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선거불복 전문 새누리당이 장하나 의원의 이런 이야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수상하거니와 더 웃기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건 어디 베네평신도 아니고 부정선거니 물러나라는 장 의원의 발언을 개인 입장으로 오히려 스스로 객관시켰습니다. 장하나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 대응을 보면은 표창원 교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민주당 소속이었다면 새누리당이나 현 정권보다는 민주당에 의해서 징계되고 매장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국회의원의 개인 성명에 대해서 국회의원 150명이 넘는 집권 여당의 과민 반응도 정말로 웃기거니와 국회의원 127명을 거느리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 역시 대응이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여야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이 오히려 그 틈새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국민TV가 충청도 대전으로 달려가요. 미디어 협동조합 대전 충남 충북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14일 저녁 6시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 위치한 DCC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TV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인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두각을 드러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특강으로 꾸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저녁 6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DCC 대전 컨벤션 센터. 성역 없는 TV 뉴스의 꿈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아,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지난 주말에 장하나 의원의 발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한 도심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으면서 대선 부정 항의하고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외면은 정말 처절했죠. 처절했습니다. IMPT가 한겨울 물대포보다 더 차갑고 시린 언론의 외면이란 칼럼으로 바로 이 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12월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는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벌이던 시민사회 단체들이 저녁 무렵 서울광장에 모여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쌍용차 대책위, KTX 민영화 저지범대위, 밀양 대책위 등 300여 개 시민사회에서 경찰 측 추산 11,000명, 주책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과 단체들은 현재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등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규명과 박근혜 정권 실정을 규탄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향한 시민들에게 경찰은 물대포로 쐈고 한겨울 추운 날씨 속에서 시민들은 차가운 물대포를 고스란히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물대포를 맞은 시민을 더 가슴 아프게 만든 것은 바로 언론의 외면과 왜곡이었습니다. 네, 어제 무려 3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서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주로 경제민주화, 복지 포기죠. 그리고 부정선거 규탄을 했습니다. 지금 이 모임을 이끄는 주최 측에서는 박근혜 퇴진까지는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시위와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쯤 경찰이 물대포를 쐈을까요?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IMPT가 지적했다시피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향하자 물대포로 저지했던 겁니다. 한겨울 추운 날씨 속에서 시민들은 차가운 물대포를 고스란히 맞아야 했던 겁니다. 사실 이 겨울
한겨울 대통령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받아야 마땅합니다. IMP가 지적했다시피 더 가슴 아프게 만든 것은 바로 언론과의 외면이었죠. 계속됩니다. MBC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물대포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백화점 마지막 세일, 패딩옷 불티, 한숨 돌렸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백화점의 정기 세일이 부진했는데 마지막 세일에 손님이 몰리면서 한숨을 돌렸다는 내용입니다. 일개 사기업인 백화점의 매출은 1분 26초나 보도하며 걱정해주는 친절한 MBC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거리에 나선 시민의 모습은 단 28초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KBS는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조 추첨은 무려 4꼭지나 헤드라인에 보도했지만 비상시국대회나 경찰의 물대포 관련 소식은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현주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는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MBC는 백화점 정기세일 이딴 것을 헤드라인 뉴스로 보도하면서 시민들의 물대포 소식은 28초 단신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KBS와 MBC와 비교하면 SBS는 그나마 도심 대규모 시위 물대포 동원 해산이라는 시국대 소식을 1분 39초 동안 보도했습니다. 종편인 JTBC 지금 다른 종편과 차별화된 노선을 걷고 있어서 차별화됐다 해봤자 그냥 조금 공정한 정도의 노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이 JTBC를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벼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JTBC는 굴하지 않고 7일 지난 토요일 시위 현장의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소식을 전한 이후 8일 뉴스에서는 경찰의 물대포 대응 또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언론이 꼭 보도하지 않아도 소식의 대부분을 이른바 SNS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IMPT 역시 인터넷으로 서울광장 소식을 생중계로 지켜보기도 했답니다. 시민 수만 명이 참가한 시국대회를 경찰이 물대포로 쐈다는 그런 소식은 분명 정치 뉴스에서 중요한 뉴스입니다. 하지만 MBC, KBS는 외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이 가장 많이 보는 네이버의 뉴스 섹션에서는 비상시국대회 때문에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가 벌어지면 분명 교통체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론사들이 한겨울에 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왜 물대포를 맞았는지에 대한 기사보다 주말 오후 고속도로도 아닌 도심의 교통체증만 걱정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비상시국대회를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박근혜 정권 규탄 시위를 교통체증이나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위로 만들기 위한 언론의 왜곡입니다. 네. 네이버에서 교통체증이라고 쳐보면 뉴스가 무지무지하게 쏟아집니다. 교통체증. 시위 벌어지면 교통체증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주말 교통체증은 사실은 교외에서 벌어집니다. 시내에서 교통체증 벌어질 리가 없어요. 시위 때문에 다소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손 치더라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외곽으로 놀러 갔기 때문에 큰 불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상시국대회를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박근혜 규탄 시위를 교통체증이나 발생시키는 불필요한 행위로 만들기 위한 언론의 아주 전형적인 왜곡입니다. 비상시국대회를 보도한 JTBC와 다르게 중앙일보는 12월 9일 즉 오늘자 조간신문에서 왜곡의 진술을 보여주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제목 주말 불법 시위로 도심 마비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면 폭력 시위가 일어나서 서울 시내가 마비됐는지 착각할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주최측 추산과 경찰측 추산 참석자의 규모를 같이 표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단순히 경찰 추산 1만 1천 명의 참석자 숫자만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시위대가 청와대를 향하려다가 경찰과 충돌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처벌만 강조하거나 시민이 불편했다는 인터뷰만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왜 경찰의 처벌을 강조했겠습니까? 앞으로 시국대회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시위 참여를 막기 위한 언론의 지능적인 왜곡, 물타기입니다. 한겨울 차가운 도로에 시민들이 왜 나갔습니까? 그들이 왜 청와대로 가려고 했습니까?
시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엄청난 부정선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대선 기간 벌어졌습니다. 국민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물대포는 단순히 물만 맞는 게 아닙니다. 물대포를 맞은 경험자들이 말에 따르면 고압의 물대포를 맞는 순간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고통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언론조차 외면한 상황에서 영웅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민주주의를 지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한겨울 차가운 물대포를 온몸으로 막아선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KBS, MBC와 같은 이른바 관영 언론들은 외면한다 손치더라도 한겨울 차가운 물대포를 온몸으로 막아선 당신들이 있기에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진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헤르맨님 조합원 가입 그리고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대원님 역시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골드 3044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도 빨리 납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게시판에서 스테이크함님이 지난 주말 찔끔찔끔이라는 발언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예, 뭐 별 악의는 없었던 건데 어떤 분이 문제 제기하면서 설왕설래가 됐었죠. 예, 한 일자 정자했다고 올려주시고요. 다중이님 역시 이구자 출자했다고 했는데 아마 정자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잡사님은 월급날 꼭 정자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JJ킴님은 이번 주에 정자하시겠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게시판에 보니까 새누리당이 장하나 의원 의원직 제명을 검토하기 위해서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고 그러는데요. 의원직 제명 못합니다. 폰만 잡는 거지. 근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부정선거 했으니 물러나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얘기이기도 하죠. 그걸 가지고 의원직을 지명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하거나 박근혜에 대해서 물러나라는 얘기를 하면은 국회의원직도 자르겠다는 그야말로 파시스트적인 그런 사고를 보여주는 진짜 새누리당 미래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 손수조라고 하는 그 젊은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죠. 새누리당엔 미래가 없다고. 정말 미래가 없는 정당입니다. 한심한 정당 아니랄까 봐서. 아이고. 예, 다 우리 탓입니다. 이런 새누리당도 또 지방선거 때 되면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영남에서는 몰표로 또 보답해 줄 것 아닙니까? 언제 이 악순환이
해결이 될지 정말 참 가슴 답답합니다. 가슴 답답하건 말건 간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디어협동조합과 말도 안 나오네. 미디어협동조합과 제의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 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디어협동조합의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상조 서비스 저 가입 안 한 거 되게 후회해요. 보니까 자기 직계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지명하는 친인척들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지난 주말인가요? 우리라이프 상조 전 직원이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김진태라는 이름 자체가 참 동명이인들이 많고 다 문제투성이어서 김진태라는 이름 자체를 발음하기조차 싫긴 합니다만은 검찰총장 김진태, 중립, 공정성 운운하는데요. 사실 그 명운은 최동욱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김진태 검찰총장 새겨드려야 합니다.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이 6일 전국 5대 고검장과 18명의 지검장, 대검 간부 등 30여 명과 머리를 맞댄 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선 부장이 결재만 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거나 검사들이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는 등의 이런저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검찰의 본업은 수사다. 수사 결과가 공정하고 당당하다면 검찰에 대한 비판의 팔알은 잠잠해질 것이다. 네, 바로 여기에 밑줄을 쫙 그어야 됩니다. 수사 결과가 공정하고 당당하다면 검찰에 대한 비판의 팔알은 잠잠해질 겁니다. 우리는 그 살아있는 예를 봤습니다. 바로 최동욱 검찰이 바로 그겁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최동욱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최동욱 검찰총장은 자기를 임명해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을 동원한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 관건 선거 획책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왜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냐? 대통령을 뽑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몫입니다. 시민들이 표로 심판을 해서 더 많이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정원이 공무원 조직을 총동원해서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나라의 기본을, 국기를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인 겁니다. 그 원세훈의 용서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최동욱 검찰총장 법대로 했습니다. 자기를 임명해준 박근혜 대통령, 바로 국정원 부정선거 불법 개입의 수혜자입니다. 보통 검찰총장이었으면 눈치 보고 적당히 묻어설지도 모릅니다. 최동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밑보여서 찍혀놨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말 훌륭한 검찰이라고 칭찬하고 환호했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예요. 수사 결과가 공정하고 당당하다면 검찰에 대한 비판은 없어집니다. 무슨 검사들이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지연 말단적인 얘기만 하고 자빠졌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 총장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심판대에 서게 됐다. 이른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정보 유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초점은 조우용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의 부탁을 받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아들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어봤느냐로 모아진다.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수사는 아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다. 하나는 조 행정관의 진술대로 김아무개 안전행정부 국장의 부탁을 받은 거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해내기 위해
이명박 정권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조 행정관의 직속 상관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다. 이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원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최 전 총장을 찍어내는데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쪽은 청와대였다. 그렇습니다. 안전행 정부의 김아무개 국장이 채먹은 모자에 개인정보를 들춰낼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안전행 정부의 김모 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 청와대 조 행정관을 만나서 왜 나를 갖다가 끌어들였느냐고 했을 때 답변을 하지 못하는 녹취록까지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청와대 총무비서관 소속 총무비서관이 누굽니까? 대통령인 박근혜 씨의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우는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실 소속입니다. 그 윗선을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M은 안전행정부의 국장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최동욱을 찍어내는데 가장 큰 이해가 걸렸던 쪽은 청와대였고, 청와대의 총무비서관이 자기 소속의 조 행정관을 통해서 최군 모자에 신상 정보를 캐내려고 했다, 불법적으로 신상을 털려했다는 그런 의심,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한겨레신문의 사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정황상 두 번째 시나리오, 즉 조 행정관의 직속 상관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다는 두 번째 시나리오 쪽에 고개가 기울어진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청와대 조 행정관 이미 한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대질조사까지 원한다며 관련성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서초구청에 조모 국장 대질신문 해라 했는데 그 조 국장이 감사 문자 메시지까지 받았다면서 자기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해가지고 삭제한 그 메시지를 복원하려 드니까 그제서야 말을 바꾼 사람이 바로 조 행정관입니다. 그리고 나서 M은 안전행정부의 김 국장을 자기 윗선으로 둘러댔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한 용의자 진술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런 사실이 들통나기 전에 이미 이번 사건을 조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조 행정관 보도에 따르면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억울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까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확인되다니요. 검찰에서 수사도 안 하는데 청와대 소속 인사, 말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인 박근혜 씨의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최군 모자의 신상 정보를 털어달라고 부탁한 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는데 확인되기는 뭐가 확인됐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검찰이 과연 청와대 지시대로 수사 방향을 잡는 게 아닌지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만약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대로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은 역시나 하고 고개를 돌려버릴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의 몸통을 찾아낸다면 오역으로 얼룩진, 특히 이명박이가 완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우리 검찰의 역사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겁니다. 김 총장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상반된 분위기에서 직무를 시작했다. 그가 이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한다면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인연 등이 다 기우였음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권력이 더 이상 검찰을 수족처럼 부릴 수 없다는 걸 만천하에 공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네. 과연 김진태 검찰총장이 부하 검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것이 쇼가 아니라면은 바로 최동욱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자기의 중립성을 입증해야 될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검찰은 또다시 나락과 진흙탕으로 빠질 겁니다. 사실 검사님들 중에서 강력 사건을 담당하고 마약 뭐 이런 사건 담당하는 사람들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사회의 안녕에 이바지합니다. 정말 몇 명 되지도 않는 청와대 줄 서는 공안검사들 때문에 항상 검찰은 도매금으로 욕을 먹어왔습니다. 그런 일이 또다시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김진태 검찰총장은 정말 권력은 짧고 검찰 요직은 길다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어린 백성님,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자금까지 납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좀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화보집이 나왔더라고요. 뭐 전 그 자세히 보지는 않아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설마 청와대에서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직접 그런 화보집을 냈을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냈겠죠. 물론 허락은 받았을지도 모릅니다만은 CD를 포함해서 무려 49,000원이나 했습니다. 자, 이걸 만들면은 어떤 민폐를 끼칠 것 같습니까? 현역 대통령이 그런 화보집을 내면 안 됩니다. 각종 공기업이나 관이나 혹은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화보집을 살 것 아닙니까? 49,000원이 쌉니까? 공기업에서 10,000부씩 사면은 그 만드는 놈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떼돈을 벌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도대체가 대통령이 됐으면 그런 일을 단속에도 마땅해야 될 그럴 시점에 이런 고가의 49,000원이 나는 화보집을 박근혜 대통령의 화보집을 낸다는 발상 자체가 정말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수사감이에요. 수사감. 누가 이런 기획을 했는지. 정말 박근혜 대통령도 불쌍합니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수석 공주 그냥 모델로 내셔가지고 돈이나 벌어먹을까. 이딴 식의 사고방식만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바이든이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서 있고 바이든은 앉아서 사인하는 모습이 주말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방명록에 뭐 쓰려고 하면은 같이 서 있다가 책상에 가서 앉아서 사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상징적으로 보였던 것은 그 바이든 부통령이란 자가 한국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베팅하지 말라 이딴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공갈 협박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맨을 만났을 때나 혹은 부시를 만났을 때 당당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기분 나빴겠죠. 이명박은 일본 왕을 만나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든 항상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만났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서 있고 바이든은 앉아서 사인하는 모습이 그러면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오태규 논술위원이 베팅과 디스맨이란 작은 칼럼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짚었는데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부하들, 관료들 좀 창피한 줄이나 아세요. 들어봅시다. 베팅은 도박 용어다. 경마나 내기 등에서 승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쪽에 돈을 거는 행위를 말한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에 맞서는 편에 베팅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말은 즉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누가 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듯한 우리나라에 중국이 아니라 미국 쪽에 확실하게 줄을 서라는 경고의 뜻을 담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발언은 내용이 여과장치 없이 공개되는 모두 발언 시간에 나왔다. 작정하고 화자가 의도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할 때 쓰는 수법이다. 그렇습니다. 모두 발언이라는 것은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가 뭡니까? 첫머리입니다. 첫머리. 한자로 써가지고 어려운데요. 그 첫머리 하는 발언. 기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작심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보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맞서는 편에 베팅하지 말라. 이런 공갈 협박을 타국의 대통령에게 감히 부통령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뭐 대처를 안 했었다. 뭐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런 그야말로 무례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조차 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랑 생각하면 정말 창피합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그의 발언이 우리나라의 중국 쏠림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에 외교부는 서둘러 방어에 나섰다. 윤병세 장관은 동북아와 세계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동맹을 강하게 밀고 나가자는 의지를 자신의 방식대로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설명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것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전에도 바이든 부통령이 몇 차례 사용한 표현이라고 장황하게 설명했다. 참 정말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런 무리한 협박을 한 바이든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발랐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외교부, 우리 외교장관이 그게 아니다라고 장황하게 변명을 해야만 하는 이 한심한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2001년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에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바로 옆에 세워놓고 this man, 이 사람이라는 모멸적인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외교통상부 쪽은 이 표현이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구구하게 해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절제된 용어가 사용돼야 할 정상급 회담에서 논란의 소지가 큰 용어가 튀어나오고 그 의미를 다시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만나는 공개 자리에서 다른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도 굳이 베팅이라고 하는 저급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 짓입니다. 2013년의 베팅은 2001년의 디스맨 사태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이 정권이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죠. 오해숙 생활단식 신년 캠프 광고합니다. 1월 4일, 5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문의는 010-2013-8575로 하시면 됩니다. 010-2013-8575. 생활단식 저도 캠프에 참석하는데요. 단식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다시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하네요.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안상수 최대 치적이 뭡니까?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입니다.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 온갖 사기를 다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송영의적이 안상수가 다시 인천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평가 받겠다고 인천시장에 나선다고 하니까 정말 웃깁니다. 새누리당 후보로 그것도. 새누리당 정치성에 꼭 맞는 후보입니다. 꼭 이분을 인천시장 후보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라디오 비평 마치겠습니다.